자, 일단 캡컷이라는 그 동영상 편집기죠. 동영상 편집기인데 기능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동영상 편집기들이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덜 있거나 좀 더 있거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는 동영상 편집기가 캡컷이고, 무료 버전이면서 굉장히 유료 버전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캡컷입니다. 그래서 첫 화면은 어쨌든 프로젝트 만들기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 뭐 로그인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프로 가입자들에 한해서 프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웹 버전이나 모바일 버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즘은 요금 정책이 인터넷 기반으로 이렇게 하면서 영구 사용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아주 싸게 하면서 월 개념이나 연 개념의 어떤 그 요금을 받는 거죠. 옛날처럼 한 번에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사야 되는 부담을 드는 대신에 매달 이렇게 조금씩 결제되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그 가격을 보면 뭐 거의 한 단위수 달러로 한 단위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충분한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지불할 만 하죠. 어쨌든 그런 것들은 본인의 어떤 사용 환경에 따라서 저기하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 만들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갖추어야 될 환경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 요 화면에서 상단 여기 위쪽에 보면 설정 화면이 있습니다. 그죠? 최초에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혹시 영문 버전이 깔리거나 했을 때에도 설정, 영어로는 이제 setting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정 쪽으로 들어가면 그 영문 쪽이나 이렇게 그 다른 어느 쪽에서는 복수형이 많아요. 복수형이 많아서 뒤에 이제 주로 S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은 단수 복수에 대한 게 분명하지 않죠. 그죠? 사람이지 사람들이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죠. 그죠? 요 설정도 보면 영문은 이게 세팅스입니다. 여러 가지 설정들,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그런데 실제 이렇게 번역된 거 보면 그냥 단수 형태로 설정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런 것들도 약간의 언어가 가지는 문화 차이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래서 어느 쪽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언어들을 세팅하고 저장하면 요 같은 경우는 다시 요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시키죠. 리부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메뉴들이 한글로 다 바뀌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보다 요 저장 경로라는 거, 그죠? 처음에는 자기가 어떤 정해진 이 캡컷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그 설치된 위치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위치를 아주 복잡하게 좀 깊숙한 곳에 잡혀 있어 가지고 이걸 그대로 쓰게 되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 파일들을 나중에 뭐 옮긴다고 했을 때 되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기가 만든 폴더로 변경해 가지고 바꿔주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요 작업들은 조금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요 폴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폴더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폴더를.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여기 같으면 내가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혹은 뭐 다른 드라이브 밑에 자기 이름으로 주로 이렇게 해놓는다고 했을 때 만들고 나면 지금 보듯이 캡컷 드래프트라는 것하고 캡컷 머티리얼스라는 것이 생기죠. 얘네들도 보면 뒤에 딱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들어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에 다 모아서 들어간다는 뜻이죠. 뭐 우리 개념으로 보면 캡컷 드래프트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얘네는 굳이 S를 이렇게 붙여요.
정확한 의미죠, 이게.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 두 개 정도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바뀐 이름으로, 그죠? 처음에는 월 1에 대한 이름으로 되고, 그날에 2개를 만들게 되면 또 갈로 열고 1, 갈로 열고 2,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지죠, 그죠? 그런 이름에 대한 규칙도 조금 잘 알고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이제, 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뭔지 복잡하게 되게 많아요. 어쨌든 이걸 통째로 다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윗 레벨에 있는 요 폴더를 뭐 압축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들고 가도 됩니다. 그대로 들고 가서 자기 집에 있는 PC에다가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면 여기까지 테크 드래프트까지는 자기가 생성해 주죠. 그럼 그 밑에다가 그냥 요와 똑같이 복사를 해 놓으면 실행을 딱 시키면 딱 물고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동영상 프로젝트를 만들 때 동영상들하고 그 다음에 배경음악하고 이런 실질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파일들이 있었죠. 그거는 이 속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 속이 없고, 가져가서 똑같이 하려면 그 파일도 같이 가져가야 돼요. 이해되죠? 이거는 틀이고, 그냥 편집에 대한 어느 지점에서 잘랐고, 뭐 이런 복잡한 어디 집어넣고, 텍스트가 어디에 들어가 있고 하는 그런, 편집, 작업 진행에 대한 틀에 대한 파일 정보일 뿐이고, 실제 그 사용이 되었던 원본 동영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배경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같이 가져가야 돼요. 집에 그 파일이 있다면 관계없는데 집에 그 파일이 없다면 자기 당연히 못 띄우겠죠. 그죠? 그래서 PC용 버전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웹 버전이나 모바일 버전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작업 필요 없죠. 그냥 로그인하면 그거는 웹에 있는 거니까 어디서든, 여기서 로그인하든 집에서 로그인하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곳을 참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좋은 거죠. 그죠? 내가 자꾸 이렇게 무료만 이용하려다 보니까 좀 조금의 불편함은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요 저장이나 다운로드 위치. 자, 이제 이 다운로드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사용해보면서 알았죠. 그 요소들이 내가 저거를 하나 넣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 하나 효과 이런 것들 하나 넣는다 하더라도 보니까 일단 다운로드를 받고 그럼 플러스 버튼이 생겼을 때 넣으니까 내 문서 속으로 들어왔죠. 일단 캡컷 사이트로부터 내 PC로 다운로드를 받아와요. 최초 사용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딱 PC에 받아와져 있는 그거를 똑같이 이용할 때는 여기서부터 읽어드리니까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일단 다운로드 받아오는데 그걸 어디다 집어넣느냐? 바로 여기에 지정된 요 폴더 밑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복사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집에는 다운로드 안 받아 쓸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작업할 때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 거 집어넣어가지고 작업을 딱 했는데, 집에 딱 가지고 가면 집에는 그 해당하는 기능에 대한 것들을 다운로드 안 받아와 있을 수 있죠. 그럼 자기가 매칭을 못 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작업한 그 상황을 그대로 똑같이 재현을 하려면 이 2개의 폴더를 다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들어갔을 때 캡컷, 자기 밑에 있는 캡컷 드래프트하고 캡컷 머티리얼스 이 2개에 대한 폴더를 그냥 압축해 가지고 들고 가면 되는 거죠. 뭐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 컴퓨터에서 하다가 또 다른 어떤 컴퓨터에 옮겨가서 작업을 하고 싶다. 자기 노트북에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캐시, 이거는 이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자기 내부적인 기술적인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동 업로드 기능은 유료 버전을 사용했을 때 로그인을 해야 되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편집 쪽에 다른 거는 뭐 그대로 두시면 되고, 이제 나중에 하시다 보면 이런 수치들도 이제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 우리가 타임라인상에서 그 위에 눈금이 이게 한 단위씩 움직이는 게 10프레임 단위로 움직이게 하느냐, 값 조정할 때 10단위로 하느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탁탁 움직이는데 그보다 더 줄인다든가 더 늘린다든가, 작업을 하다 보면 자기가 편한 어떤 수치나 방법이 있어요. 이 수치가 했다 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편리하게 사용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작업하는 스타일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세 조정하기 위한 값들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다만 이제 목표 음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영상 클립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 그 동영상마다 높이가 다르죠. 어떤 것은 음이 좀 크고 어떤 것은 음이 좀 작고, 그래서 실제 이런 걸 그대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플레이를 해보면 당연히 원본대로 크다가 소리가 크게 되다가 갑자기 작아졌다가 또 크게 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요거를 평준화해서 되게 높은 거는 좀 낮춰주고 되게 낮은 거는 올려줘가지고 평균적인 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목표 음량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때 보면 기본값은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해놓으면 유튜브에 올렸을 때 유튜브의 음성 그 플레이 기능에 의해서 평준화 시켜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틱톡까지 여기 이제 자기네들 것만 해도 되는데, 일단은 유튜브가 워낙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쪽 사용자들에 대한 배려를 조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속도라는 개념 확실히 알았죠. 요거는 딴 것하고 관련 없다. 최종 저장이 될 때 그 용량하고 관계가 있다. 근데 24프레임을 하든 30프레임을 하든 크게 차이는 없어요.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내용상으로 보면 그냥 대충 보면 되는 게 있고, 안에 아주 작은 글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좀 상세하게 이걸 화면을 확대시켰을 때 좀 상세하게 이게 볼 수 있도록 하려면 프레임 수를 좀 높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일단 용량이 문제가 없다면 높여주면 돼요. 높여주는 게 좋아요. 높여주는 게 좋은데 용량이 조금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면 최저가 24프레임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하면 된다. 타임 코드는 시간, 분, 초로 표현을 해줄 거다 이거죠.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 여기 눌러보면 시간, 분, 초 뒤에 프레임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있다. 여기는 프레임을 플러스하고 프레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여기는 그냥 전체가 이렇게 시, 분, 초처럼 중간에 홀론을 구분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거는 이건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별거 없죠. 크게 보니까 우리가 요소는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알고 그것만 조금 나에 맞게, 나의 환경에 맞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프로젝트 만들기로 들어가면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다고 했을 때 프로젝트 만들기로 들어가면 크게 보면 이런 모양은 동영상 편집기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다빈치 리졸브를 보더라도 이와 유사하게 생겼어요. 거기도 분명히 타임라인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플레이 동영상을 보면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그 위치를 찾아서 또 그런 위치에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플레이 화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들을 그 동영상 편집할 재료들을 올려놓는 쪽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작업되는 우리는 오브젝트라 그래요. 그냥 동영상 오브젝트, 객체죠. 그 다음에 오디오 오브젝트,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오브젝트, 그런 오브젝트들에 대한 속성을 선택을 했을 때 속성을 딱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죠. 어딘가에 있어야 되고, 이 순서가 조금 배열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또 어떤 건 이 타임라인이 위로 올라가요. 플레이 되는 게 밑에 가요. 그거는 디자인하는 사람이 마음이죠. 디자인하는 사람이 마음이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해놓고 얼마든지 내 입맛대로 바꿀 수 있게, 나는 속성이 여기 와 있으면 좋겠다. 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속성이 중앙에 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마음대로 입맛대로 배열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캣컷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어쨌든 필요한 그 편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여기다가 갖다 올려놓는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이 했던 걸로 그냥 윈도우 E 눌러가지고 우리가 친숙한 이 탐색 창이죠. 얘를 띄워가지고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원하는 것들을 일단 여기가 보여야 됩니다.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놓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씩 선택할 때는 집어가지고 갖다 놓고 그냥 바로 들어오죠. 근데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면 귀찮으니까 여러 개를 한 번에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 우리가 마우스하고 컨트롤 키하고 그다음에 쉬프트 키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뭔가 선택하고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마우스 하나만 하면 이렇게 하나만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Shift 키는 뭐냐? Shift 키는 처음에 거 딱 선택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선택하고 싶다면 Shift 키를 누르면 지금 보듯이 처음에 시작하는 것과 맨 마지막에 누르는 데까지 동시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거를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이용하면 빠르고 편하죠. 근데 비연속적일 때는 Shift 키를 사용할 수가 없죠. 중간에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선택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뭐 Shift 키, 컨트롤 키 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컨트롤 키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어차피 연속적인 거 돼도 그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나씩 다 선택하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항상 선택했던 걸 한 번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해지가 돼요. 다시 누르면 또 포함이 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필요 없는 거는 빼고 요것만 다시 이렇게 하고, 선택된 것 아무거나 위에서, 여러 개 선택해서 아까 하나 했을 때는 걔만 끌고 가면 되지만 여러 개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끌고 가느냐, 아무거나 하나 위에서 그가 그냥 대표 주자로 되고 거기서 그냥 끌고 가면 이렇게 다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끌고 올라갔을 때 여기는 재료되지, 아직 우리가 편집하기 위한 이 타임라인으로 끌고 온 건 아니죠. 타임라인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그냥 끌고 오면 지금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다 와버립니다. 그죠? 물론 그렇게 원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씩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여기 타임라인으로 끌고 와야 되니까 일단은 빈 공간에다가 한번 클릭을 해주면 선택된 게 다시 해제가 되죠. 그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끌고 넣어줍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 처음에 끌고 왔을 때 맨 중앙에 하나 생성되어 있는 이 트랙, 굉장히 중요한 트랙이죠. 그죠? 멀티 트랙에 의한 작업을 하는데 맨 중앙에 있는 이 트랙은 메인 트랙이라고 해서 좀 특별한 트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거 갖다 붙였을 때, 예를 들어서 이어가지고 얘를 갖다 붙인다고 했을 때 조금 떨어뜨려놔도 자기가 자동으로 자석처럼 이렇게 살짝 갖다 붙죠. 그죠? 그 기능이 여기에 있었죠. 관련된 기능이죠. 그래서 요게 요겁니다. 요거. 자동 스냅이고 요거 메인 트랙 마그넷. 지금 현재 켜져 있는 상태라서 대충 근처에 갖다 놓으니까 갖다 붙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위에 이렇게 중첩해서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트랙으로 오디오, 비디오 트랙이 생기면서 이거는 내가 갖다 놓은 대로 자석 관계없이, 그래서 메인 트랙에만 자석이 동작합니다. 메인 트랙에만 자석이 동작하고 나머지 트랙에 대해서는 그냥 나머지 트랙은 자석이 동작하면 안 됐죠. 그죠? 갖다 놓은 데를 자꾸 앞으로 가버릴 거고, 내가 이 위치에 지금 갖다 놔야 되는데, 이 위치에 갖다 놓고 뭔가 동시에 플레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벌써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그 비디오 클립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 트랙이 여러 개 이렇게 생겼을 때 중요한 게, 이 트랙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비록 메인 트랙이 여기 있지만, 메인 트랙이 무조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서 모든 트랙이 동시에 출발하게 되고, 이쪽 위에서 보는 관점에서의 순서에 따라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특징이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죠. 다 차지하고 있어서 분명히 가리는 부분이 생긴다. 그죠? 여기까지는 제대로 플레이돼서 이 시점에 오면 얘가 먼저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상에서 이 뒤에 있는 동영상을 보이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분, 일부 또는 전체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얘의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플레이를 해보면 여기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 되고, 이 시작 위치, 이게 중요하다 했죠. 지금 이 동영상이니까 프레임 단위로 무조건 움직이고 보여주게 돼 있어요. 1초에 24프레임으로 설정해 놨으니까 돼 있는데, 현재 보이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작업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냐, 이거에 대한 개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움직이는 게 여기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얘가 플레이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스페이스바 또 누르면 정지가 되고, 플레이 스톱, 플레이 스톱, 이게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편집을 할 때는 이거를 많이 씁니다. 이거를 눌러가지고 플레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키보드에서 바로 탁 하고 탁 스톱하고 탁 하고 스톱하는 게 훨씬 또 있어 보이죠. 그죠? 남들이 볼 때도 이런 거 눌러가지고 플레이 스톱하면 뭔지 몰라도 자기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지만, 스페이스바 같은 거 눌러가지고 플레이 시키고 스톱 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 자기하고 뭔가 다른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초보자라도 조금 배웠으면 이제 배운 티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멋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키를, 자주 사용하는 키는 조금 잘 외워서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아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 마우스 가지고 메뉴 선택해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그 편집을 해야 될 경우에는, 1시간짜리 뭐 이런 거 편집해야 될 경우에는 이 마우스 가지고 하면 일의 효율이 안 돼요. 그 짧은 시간들이 결국 모여가지고 많은 시간을 차지하게 돼 있고, 그만큼 소비하는 거니까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좀 옆에 동료가 볼 때 좀 있어 보이게 작업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키를 잘 외워가지고, 그럼 많이 외울 필요 없어요. 자주 쓰는 것만 외워도 효율이 확 올라갑니다. 가끔 쓰는 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 한번 마우스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용해주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안 보이게, 안 보이는데 되게, 그런 게 이제 전문가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작업을 내가 하려는 대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동영상 편집에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순서 있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거를 까먹거나 뒤틀리면 그 다음 과정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내가 얘한테, 캣컷한테 일을 시키는데 캣컷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당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 근데 알려주지 않고 암시적으로 나는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고 바로 액션에 들어가 버리면 또 어떡하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대상도 지정이 안 돼 있고 현재 위치도 지정이 안 돼 있고, 그죠? 현재 위치는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엉뚱한 곳에다 해버리는 거죠. 자기는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딱 진행을 하면 당연히 요 시점부터는 이 앞에 있는 동영상이 이 뒤에 있는 동영상을 다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보게 하는 방법이, 이 위에 있는 영상을 여기 모서리 가면 요 하얀 점이 있죠. 또 마우스 모양이 변해요. 대각선 모양으로. 그럼 줄일 수 있어요. 마우스를 누른 채로. 그럼 뒤에 영상이 당연히 보이죠. 그렇죠? 이런 방법.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여기 해놓고 여기 특성에 보면 기본 있고 배경 제거 있고 마스크라는 게 있죠. 그죠? 자, 이 마스크를 한번 씌워보면 여기 보면 가로 마스크가 있고 미러링이 있고 원이 있고, 근데 원을 한번 해보죠. 원이라는 마스크를 딱 그죠? 그 마스크 부분만 현재 저 동영상이 보이고 나머지 부분, 마스크가 뭐예요? 가면이잖아요. 가면을 딱 쓰면 요 뚫린 데만 보이고 나머지는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려진 부분이 뒤에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마스크를 씌운 부분은 내가 지금 현재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더 키워질 수도 있고, 요라면 이 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모양대로 이렇게 뭐 러브 마크로 하면 요 모양으로만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있죠. 아주 괜찮은 그 동영상 두 개를 중첩시켜 놓고 마스크를 잘 활용하면, 마스크는 앞에 있는 놈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돼요. 여기 이제 마스크라는 걸 알았죠. 어제 안 했던 것 중에. 그래서 나중에 일단 잠깐 그거를 해볼 텐데, 우리가 이 꼭대기를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딱 추적하는 걸 해볼 겁니다. 그거 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또 합쳐야 되는데, 지난 어저께 배웠던 우리 그 키프레임 기능 있죠? 키프레임 기능과 이 마스크 기능을 합치면 딱 추적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마치 많은 경우, 어제 우리가 그냥 길 가는 사람 추적하는 거는 그냥 전체 영상을 추적했죠. 그게 아니라 마스크를 딱 씌워가지고 딱 그 사람만 포커싱 해가지고 이렇게 추적하게 하려면 이제 마스크 기능과 키프레임 기능을 합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찾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기능을 얘가 어떻게 주지? 이렇게 알아보는 게 더 쉬워요.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알아보려면 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다 알아보는 중간에 앞에 알아봤던 거 다 까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별로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조사를 하면.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러면 얘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얘를 어떻게 만들어주지? 하고 어디 찾아보거나 하면 누군가가 만들어서 올려놨어. 그럼 그대로 해보면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딱 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에요. 굉장히 오래 나와요. 그냥 무조건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기능을 얘가 어떻게 해주지라고 찾아보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기억이 오래 가요. 하는 방법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동영상 편집에 관련해가지고 이 캐컷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줘요. 특히 키프레임 기능을 딱 알게 되면 거의 내가 원하는 모든 기능을 내가 다 해줘요. 웬만한 것 진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얘는 도구잖아요. 도구이지 뭐 이 도구를 결국은 활용하고 쓰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얘가 빠르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런 관점으로 나를 중심으로 이러한 기능들이나 속도들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내가 끌려가면 안 돼요. 얘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지? 이 기능을 어디다 써먹지? 그렇게 하면 내가 걔한테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이거를 얘가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만들어주지? 주인이 내가 되고 이 소프트웨어가 아주 쉽게 내가 만약에 이 도구가 없다면 아주 어렵게 해야 될 것을 아주 쉽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운동장만한 밭을 가는데 아니면 우리 요 한 편 정도 되는 밭을 가는 데는 손으로 해도 돼요. 사실은 굳이 요 한 편짜리 하는데 트랙터를 가져올 이유가 없죠. 그거는 오히려 뭐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 도구는 언제 필요하냐? 진짜 운동장만 밭을 내가 일궈야 될 때 이건 손으로 안 돼요. 호미로도 안 돼요. 그죠? 곡괭이로도 되기는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 데는 트랙터라는 같은 능력을 가지고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항상 생각하시고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동영상이 있는데 이런 사진이 있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사실은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느냐? 자서전을 작성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작업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자서전을 만드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릴 때 사진하고 중간에 필요한 동영상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고마 그런 것들을 싹 다 여기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떡하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것도 올렸다가 저것도 올렸다가 처음에 뭐 간단한 거 몇 개 할 때야 잘 나갑니다. 근데 이제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고 하니까 막 뒤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더 이상 본인도 손을 못 댈 정도 돼버리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거 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자료에다가 레이블링을 딱 해요. 1번, 2번, 3번, 4번. 뭐 아니면 그 시대별로 뭐 숫자를 쓰든지 몇 년도 1번, 몇 년도 2번, 몇 년도 3번 해가지고 일단 종이에요. 이거는 툴 관계하지 말고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얘를 풀어갈 것인가를 적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나리오라고 해요. 내 자서전을 작성하기 위한 자세하게 필요 없어요. 대략적으로. 근데 어차피 얘를 이제 여기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죠. 아, 여기 어떤 편집 효과에 어떤 기능을 쓰면 전환 효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스티커에는 오만 거 다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별이 있고 별이 깜빡깜빡하는 거 그러니까 적어가는 거죠. 저 태어났을 때는 어떤 요 사진을 배열하고 내가 흑백으로 어차피 흑백이 있으니까 흑백으로 배경을 깔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어떤 스티커를 이렇게 대략 어떤 그 시간대에 깜빡깜빡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쭉쭉쭉 작성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시나리오를 잘 작성해 놓으면 있죠. 그 다음에는 내가 안 해도 돼. 이거 잘하는 사람한테 던져주면 돼. 그쵸? 요거대로 작성해줘. 만들어줘. 캐컷으로. 그거를 지금은 내가 할 뿐이지 나중에 어느 정도 딱 되고 나면 있죠. 뭐 그런 것도 다른 사람 시키면 돼요. 잘하는 사람은. 근데 지금은 이제 일단
내가 그 기능을 익혀야 되니까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고 그 시나리오를 딱 놔놓고 이제 그대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는 오만 상상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얘를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런 배경에서 싹 넘어가게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찾아보면 다 있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기능들에 대한 걸, 이런 기법들에 대한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알면 그냥 내가 시나리오상에 썼던 게 바로바로 구현이 되는 거죠. 자, 요거 넣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앞에 이 인트로 템플릿 쪽을 잘 활용하면 인트로 영상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인트로 쪽을 이렇게 주로 보면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주로 이제 카운트다운 하는 게 많고, 그죠? 뭐 5, 4, 3, 2, 1 다음에 이제 막 시작한다든지. 여기 보면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겨울 되면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제 선물을 이렇게 할 건데 친구들한테 그 친구에 관련된 동영상으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동영상으로 딱 제작해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그 이상 해볼 때 그 좋은 선물이 없을 거야. 그래서 아무 영상이나 주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뭐 어디서 좋은 거 있으면 카피 해가지고 그냥 무성의하게 막 링크만 막 주고, 그죠? 이거 보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친구한테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 안에 자기 게 들어가 있어. 자막도 자기 이름이 막 들어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거에도 활용을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인트로를 딱 사용하면 괜찮아요. 그 안에 거를 바꿀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보면 일단 한번 넣어보면 여기 11초짜리고 둘 다 비슷하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넣는다고 치면 요거 넣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 위치에다가 일단 다운로드 받고, 그죠? 플러스를 딱 떼면 딱 떼면 여기 들어오죠. 근데 얘는 뭐 그냥 이걸로 끝나네, 그죠? 별로 재미없고 안에 뭔가 교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해보는 거죠. 요거 볼까요? 이거 대략 플레이 해보면 안 넣고 플레이 해보면 이 중간에 뭔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얘도 안에 중간에 뭐 이게 뭐 글자가 있다든지라면 뭔가 바꿀 수 있는 건데 지금처럼 그냥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대 버리고 나면 별로 할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요거 한번 넣어봅시다. 이런 것들은 이거 당신의 채널명이잖아요. 이거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딱 집어넣고 나면 여기를 딱 눌러보면 중간중간에 여기 있죠. 이게 눌렀을 때 오른쪽에 특성에 텍스트에 첫 번째 단락 당신의 채널명, 요거 대신에 요 말 당신의 채널명이란 요 말 대신에 여기 넣은 걸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영문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밑에 채널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말도 뭐 자기 이름으로 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아니 뭐 저 디자인 그 뭐라고 하죠? 뭐 어떤 그런 단어들을 넣으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게 돼 있으니까 6번째 단락까지 어쨌든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플레이 해보면 내가 지금 바꾼 걸로 이 동영상이 플레이가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인트로 중에서 내가 이렇게 이 안에 내용과 잘 부합되게 원하는 거를 선택해 가지고 갖다 쓸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이거는 항상 그러니까 위치 잡고 내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위치 잡고 얘를 선택해야 이 오른쪽에 속성이 나와요. 그다음에 얘는 오디오인데 오디오 보니까 볼륨이나 동영상 쪽의 볼륨이나 음악 쪽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네. 그 정도. 이렇게 소리가 너무 커. 좀 줄이고 싶어. 그런 것까지도 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성 쪽을 눌러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를 고칠 수 있네. 뭐 요건 내 입맛대로. 다만 이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픽스돼 가지고 못 건드리고. 근데 또 어떤 것들은 넣어보면 동영상이 안에서 플레이가 되는데 그 동영상을 내 걸로 갈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요런 경우에 요걸 넣어보면 요 이어가지고 인트로를 내가 하나 더 넣는다 치자. 그러면 얘를 사용하려 치면 그죠? 여기 딱 교체할 클립 두 개에 대한 동영상을 갈아 끼울 수 있게 있다는 뜻이죠. 교체할 클립 2개 딱 돼 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위치 잡고 여기 딱 가보면 이렇게 2개를 요 손 요렇게 하는 거하고 또 사람 요렇게 가는 거하고 요 2개의 동영상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교체할 동영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저께 만든 거 뭐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보면 1.6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6초를 플레이하려니까 최소한 불러드릴 동영상이 1.6초보다는 커야 돼. 길면 앞부분 1.6초만 보여주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큰 동영상은 또 굳이 넣어봐야 뒤에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딱 보여줄 2.6초짜리를 만들어가지고 붙여줘도 되고, 어쨌든 요 시간이 명시가 돼 있어요. 요건 뒤에 거는 또 3.9초 정도 플레이가 되니까 3.9초, 그러니까 한 4초 정도짜리를 만들어가지고 딱 넣어주면 돼요. 만약에 저거보다 더 작으면 자기가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영상이 짧아서 얘하고는 연결을 못해요 라고 해요. 불평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트로는 사용하면 돼요. 보니까 인트로 쪽은 결국에는 그 인트로 안에서 인트로뿐만 아니라 저 템플릿 같은 경우는 템플릿 안에서 사용하는 그 동영상이나 자막이나 그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그 템플릿에 따라서 바꾸어져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죠? 오디오 같은 경우는 오디오 자체는 못 바꾸지만 그 음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게 돼 있구나.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인트로는 뭐 이 정도 해서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으니까 한번 갖고 노시면서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요 인트로는 내가 다음에 뭐 할 때 써먹어야지 하고 딱 기억을 해뒀다가 얘가 구성을 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영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고, 그 다음에 배경음악은 그냥 항상 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항상 우리가 처음에 준비했던 이 화면으로 가죠. 여기에서 음성에 해당하는 이 배경화면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시작 위치가 중요하죠. 얘는. 그래서 음성 같은 경우는 그냥 소리니까 우리 소리라는 것은 음량의 크기로 파형으로 보통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죠.
그래서 딱 보면 음량 같은 경우는 음량에 대한 페이드인이 적용이 돼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맨 앞에 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점점 커지면서 소리가 나오도록 돼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죠?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이 적용이 돼 있어요. 자동으로. 이 음량은 디자인 자체가 물론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내가 주면 돼요. 선택하고 여기 보면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있죠? 지금 현재 페이드인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안 돼 있어도 되는 게 원음에서 페이드인을 적용해서 디자인을 해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거든. 이거 잘라야 돼요. 여기서 잘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했던 대로 위치 잡고 선택하고 굴려. 그리고 잘라 없애는데 오른쪽으로 자르면서 오른쪽으로 없애버리는 게 이거죠. 요걸 가지고 딱 누르면 없어지는데, 자, 자르고 나니까 페이드아웃 적용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페이드아웃 기능을 주는 거죠. 한 2초, 한 2초, 그러니까 딱 보여주죠. 점점 적어지면서 끝나도록. 요거는 오디오에 대한 페이드아웃을 내가 인위적으로 주는 거죠. 페이드인은 자기가 디자인할 때 아예 고려를 해놨고, 저는 건드릴 필요 없고, 근데 여기다 또 페이드인 주면 또 뭐예요? 더 길어져 버릴 수가 있죠. 그죠? 굳이 이거는 원래부터 원음에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페이드인은 오디오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은 워낙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량을 좀 더 원음이 너무 커. 좀 줄이고 싶어. 그럼 이거를 밑으로 내립니다. 내리니까 잘 보세요. 이 높이가 쫙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그죠? 그죠? 우리가 이거 빨간 거 나올 때 있죠? 이거는 이제 스피커가 잘 안 받아주면 막 찢어지는 음이 나온다. 굉장히 높다는 거지. 그래서 저게 빨간 게 보일랑 말랑가 제일 듣기가 좋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뭐예요? 그냥 아주 잔잔하게 그냥 뒤에 들리는 등 많은 등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얘를 조절하면 돼요. 그죠? 오늘은 정리 리뷰를 하면서도 이제 좀 약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제 우리가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소리라는 거는 이렇게 배경음악에 깔렸을 때 소리도 있지만 동영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배경음악에 대한 소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동영상 안에도 소리가 나오면 이게 막 믹싱이 돼가지고, 그죠? 어떤 경우는 소리만 우리가 정신사납을 수 있죠. 그러면 걔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맨 앞에 보면 스피커 모양이 있어요. 이거는 켜고 끄고 하는 거예요. 여기 거를 꺼버리면 메인 트랙 전체에 대해서 소리를 다 꺼버립니다. 이해가시죠? 만약에 뭐 그렇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선택적으로 어떤 구간에만 끄고 싶다. 어떤 구간에만 그냥 소리를 안 나오게 하고 싶다. 우리가 소리를 끈다는 개념이 뭐예요? 볼륨을 끝까지 줄여버리는 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볼륨을 줄이다가 끝까지 해버리니까 몸으로 가버리죠. 그죠? 그 원리입니다. 그러면 자, 그거 하나만 딱 해보죠. 예를 들어서 거꾸로 이게 어디가 적용되든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음이 없으니까 자, 요 구간에서 이 배경음을 그냥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저 구간에는 지금 뭐 나레이션이 들어가든지 지금 동영상 안에 원래 음이 있어가지고 그 음을 그대로 들려주고 싶어요. 그럴 경우는 많죠. 그죠? 그럴 경우는 많아요. 그러면 이 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간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내가 해주고 싶으면 무조건 딱 그 구간에 대해서 뭘 하고 싶다. 그럼 그 구간을 클립으로 만들어요. 클립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자르면 돼요. 그렇죠? 요 전체가 이게 지금 한 클립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지금 현재 이게 눌렀을 때 선택이 된 이게 한 클립이죠. 그 다음에 위에도 이게 한 클립이고 이게 한 클립이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더 세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 클립을 더 세부하게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내 의도가, 자, 요 대략, 지금 세밀하게 가지 않을게. 대략 이 구간에서 이 밑에 있는 음을 나오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럼 나오지 않게 이거 눌러버리면 전체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저 구간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일단 자, 위치 잡고 대략 이 구간이라고 줍시다. 선택하고 일단 자르고 그 다음에 또 위치 잡고 선택하고 자르고 이러면 두 개 자르면 구간이 나오죠. 그러면 요 구간 그립이 생겼잖아요. 그죠? 지금 잘랐지만 그냥 플레이되는 연속적으로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다만 이 구간이 되었을 때 여기에 그 볼륨이 있죠. 이거를 완전히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볼륨 없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는 플레이 해보면 이 앞에까지는 배경음악 나오잖아요. 쫙 이렇게. 만약에 이 원 영상 안에 음이 있었다면 그 음만 나오겠죠. 그죠? 요 원리를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영상에 대해서 페이딩, 페이드아웃을 간단했어요. 자, 이 요놈에 대해서 페이딩, 페이드아웃 시키려면 선택하고 위에 동영상, 지금 클립이니까 동영상에 대한 속성이 나왔죠. 기본 쪽에, 기본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쪽에 여기 페이드 인이 있었죠. 페이드 인도 눌러주고 아웃 쪽에 페이드 아웃도 눌러주면 요 동영상에 대해서 페이드인과 페이드 아웃이 적용됐다는 게 요 화살표로 그렇게 표현해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할 거는 페이드인, 페이드 아웃 때는 기간이 지금 현재 0.5초씩 돼 있어요. 그죠? 저거는 금방 끝나니까 좀 더 내가 뭐 확실하게 페이드인 되고 확실하게 페이드 아웃 되는 효과를 보려면 요거를 조금 올려주면 한 2초 정도 해주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페이딩, 페이드아웃 되는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보통 심리적인 뭔가 보고 기다리고 그 할 때 심리적인 이 심리학자들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경우에 몇 초가 이게 길다? 너무 짧네? 지루하다? 이걸 느끼느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3초도 돼요. 사람은 평균적으로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부딩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평균적으로 3초 정도 하나, 둘, 셋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3초가 지나면 지루해. 3초 전에는 뭔가 응답이 오고 뭔가 끝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근데 적어도 예를 들어서 3초 이상 페이딩을 만들어 놨다. 3초 딱 넘어가면 지금 되는 거야? 되고 있는 거야? 많은 거야? 이렇게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 안에 끝나면 페이딩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그 3초를 넘어가는 데까지 페이딩을 끌어버리면 그 어떤 3초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막 이게 자기 속에서 막 일어난대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막 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야? 시작해가지고 되고 있는 너무 기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판단을 한대. 그래서 모든 거는 3초 이전에 다 끝나도록 해야 됩니다. 응답도 그렇고. 자, 페이딩, 페이드아웃 됐고. 그 다음에 자막 넣는 거. 그 다음에, 보여. 전환 시키는 거. 이 동영상에서 이 동영상을 넘어갈 때, 지금 같은 경우는 페이드아웃을 줬는데, 그럼 동영상 전환을 효과를 줄 때는 굳이 페이드아웃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 페이드아웃 하기도 전에 동영상 전환 효과가 먼저 적용돼 버립니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는 이렇게 동영상과 동영상이 다른 동영상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페이드아웃보다는 아니면 페이드아웃으로 만족하든가 페이드아웃 해서 넘어가면 괜찮죠. 그리고 여기도 페이드인 주면 이거 넘어갈 때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딱 이 동영상이 끝나면서 자 어두워 그죠?
어두워지면서 다시 밝아지면서, 그죠?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자 페이드아웃 꺼버리고, 자 애니메이션 쪽에 아웃 쪽에 요 없음으로 하고, 뒤에도 인 쪽에서 없음으로 해야 됩니다. 없음으로 하면 이제 없어졌죠? 대신에 이제 여기서 전환 효과 중에서 여기 넘어갈 때 여기도 아마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바로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프로 기능 말고 요거잖아요. 페이드 요거잖아요. 여기에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을 그 넘어가는 구간에다가 적용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얘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자, 플러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요. 회색 막대로 이렇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환에 대한 구간 이 0.5초로 되어 있죠. 너무 빨리다. 그러면 얘를 조금 한 2초대로 올려주면 2초 안에서 전환 효과가 일어나도록 되는 거죠. 그죠? 좀 기니까 이게 확실하게 표현하죠. 이렇게 무한 그 궤도처럼 이렇게 표식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해보면 아까 페이딩 페이드아웃이 이제는 전환 효과로 나타났죠. 이게 훨씬 낫죠. 페이드아웃 주고 페이드 저기 또 그림자 페이딩 주는 것보다 그냥 전환 효과 한 번만 더 뿌리면 해결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또 다른 그 전환 효과를 주고 싶으면 다른 거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거 하면 돼. 이제 페이딩 전환 효과 사용하는 건 됐고, 뭐 스티커 집어넣고 싶은 거 이건 너무 단순한 거니까 스티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 여기 애니메이션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이거는 이제 유료 쪽에서 사용하시는 거고, 여기 마우스 가지고 가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조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지적할 때 우리가 동그라미 펴가지고 지적할 때, 자, 그 다음에 배경했고, 이제 자막 넣는 거는 요 텍스트 이걸로 넣으면 된다 했죠. 제일 중요한 건 위치 잡고 텍스트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속성에서 다 뭔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딱 하고, 그러면 이렇게 기본 텍스트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구간을 늘리고 싶으면 이 구간을 더 이렇게 지속되는, 자막이 나타나서 지속되는 구간을 더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은 여기서 직접 바꿔놓으면 되고, 중요한 거는 항상 이게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거를 명확하게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 텍스트 개체 넣어놓은 거를, 그 다음에 이 화면에 이게 안 보이는 거는 현재 위치가 다른 데가 있다는 뜻이고, 이 둘 다를 보이게 하려면 현재 위치를 옮기고 이 개체를 텍스트 개체를 확실하게 선택해주면 여기도 보이고 있고 이 속성도 고쳐질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조금 내려가 보면 사전 설정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잘 활용하면 우리가 아주 손쉽게 위에 뭐 폰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조절하고, 뭐 배경 주고 테두리 주고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진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눌러보면 배경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선택하면 이렇게 바로 그냥 내가 이거 괜찮네, 이거 써야지, 아니면 여기 조금 뭔가를 고쳐야지, 이런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자막은 이게 동영상 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영상의 뒷 배경이 어두운 것이냐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뭐
어떤 화면에서는 되게 선명하게 잘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뒷배경이 갑자기 뒷배경이 환할 때 만들어가지고 좀 뒷배경이 환하니까 좀 어두운 걸로 해야 잘 보이죠. 그렇게 만드는데 뒷배경이 갑자기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럼 이 어두운 글씨가 묻혀버리겠죠. 그런 것도 또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전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텍스트라는 게 뭐야? 뭔가의 메시지를 보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면 뒷배경에 관계없이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뭐예요? 뒷배경이 다 가리니까, 그죠? 그거를 위해서 또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일단 선택한 다음에 뒤에 그 배경에 대한 이 불투명도를 낮춰주면 뒤에 이미지가 살짝 보이면서 글자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게 확실해지고, 그죠? 이런 세부적인 조정들은 이제 해보시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또 생깁니다. 이게. 텍스트는 어쨌든 여기에 보시다시피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여기도 자체적으로 애니메이션 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나타날 때 타이핑하는 듯 다양히 프로가 많아요. 그죠? 여기는 대부분 프로고 타자 치듯이 한 글자씩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글자를 나타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여기 보는 거 좀 괜찮다 싶은 애니메이션은 다 유료로 돼 있고, 그죠? 그래서 어제 경험해 보셨지만 유료 기능 신나게 썼다가 나중에 내보내기 할 때 그거 많이 사용했으면 쫙 나옵니다. 그죠?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굳이 내보내기 하려면 유료로 가야 돼요.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 보면 시간대가 쓰여져 있어요. 그거 누르면 그쪽으로 또 바로 가요. 그럼 뭐 거기서 삭제를 하든지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유료 아닌 것을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글자 뒤에 그 나타나게 하는 거, 그죠? 글자 뒤에 영상이, 글자 안에 이 영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거, 그거 한번 더 해보면 컨트롤, 우리가 비슷한 거 쓸 때 컨트롤 C, 여기에 컨트롤 V 해가지고 내용 꽂히면 되죠. 이걸 한 글자만 해가지고 중요한 게 이제 이거 어제 해봤듯이 글자를 가득 찬 수 있는, 그래야 뒤에 동영상이 확실하게 보이니까. 자, 그래서 그 글자 중에 가득 차는 글자가 밑에 이게 대략 이 폰트 모양 보면 굵은 글자들이 있어요, 그죠? 희망체, 지우개, 완주 대둔산, 뭐 요런 것도 괜찮네요, 그죠? 요런 다음에 요 선택한 다음에 얘를 최대한 키워서, 그죠? 최대한 키워서 벗어나면 좀 그렇고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키워서, 그죠? 이건 지금 배경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배경까지 들어가 있죠. 배경색까지 투명도 줘가지고 투명도를 좀 더 주면, 불투명도를 좀 더 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 상태에서 배경도 하지 말고 배경색도 없애고 순수하게 글자만 해가지고 배경 요 체크 해제해버리면 배경이 없어져요. 배경 없어지고 글자가 안 보이는 이유는 글자가 뒤쪽에 있어서 그래요. 여기 올리면 그 다음에
이게 왜 안 보일까요? 글자 색이 까만색인가? 그렇죠. 네, 됐고, 불투명도를 최대한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거 보이게 할 때는 이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합 그림 만들기 밑에다가 하고, 그럼 바로 됐죠. 아까 위에 거를 곱하기로 해놨으니까, 그죠? 이 정도 되니까 확실하게 보이죠. 이 글자는 작아야 되고, 글자 개수도 작아야 되고, 글자는 커야 되고, 그러면 여기 보듯이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막 거꾸로 흘러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키프레임 기능의 응용으로 그냥 해결했던 거죠, 그죠? 그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나 해볼 거냐면, 키프레임 기능을 설명을, 리뷰를 하면서, 자, 얘를 넣어놓고, 얘를 넣어놓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당연히 이게 앞에 있으니까 얘가 좀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얘가 보일 건데 제가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저 탑에 지금 꼭대기 부분 있죠? 뾰족한 부분 저거를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저 부분만 줌인 해가지고 줌인 쫙 해가지고 저걸 계속 따라가요. 자, 그걸 하려면 어쨌든 그 키프레임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 키프레임이 뭐라고 했냐면 저 지금 리뷰하면서 복잡해졌어요, 그죠? 꽉 차고 복잡해졌어요.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요거는 제가 또 별도로 지금 녹화한 거는 편집해가지고 요 버전은 지금 다른 거 다 올려놨는데 지금 오늘 이 한 내용은 또 세운 거니까 요거는 또 별도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편집해가지고 그 우리 방에다가 계속 올려드릴게요. 요거 그냥 오늘 한 거 그냥 그대로 또 따라 해봐도 꽤 많은 기능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안 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지금 올린 영상에도 안 한 이야기도 이런 것들은 중간에 소거시키고 하는 이런 기법들은 앞에 동영상에도 안 올라와 있어요. 오늘 또 처음 해보는 기능이기도 하고. 자, 일단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기능을 할 건데, 그럼 자, 키프레임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키프레임의 핵심이 뭐였냐면, 어쨌든 간에 모든 동영상은 여기 시작할 때 이 클립을 누르면 오른쪽에 굉장히 많은 속성들이 나옵니다. 속성들이 나오는데 저 속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저기 설정되어 있는 현재 저기 설정되어 있는 저 속성을 동영상 클립 단위에서 시작을 할 때 그대로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이제 건드려보죠. 그게 키프레임입니다. 자, 프레임이고, 키라는 게 저 속성을 합니다. 속성 프레임, 이러니까 좀 모양이 안 나죠? 키프레임 하니까 좀 있어 보이죠? 아마 용어를 결정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법칙.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자기를 갖다 붙였죠. 성을 갖다 붙인 거예요. 있어 보이죠?
아보가도 이거 없어. 프레이밍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박씨가 만들었어요. 박스 이거. 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냥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을 모르면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느냐 할 때마다 헷갈리는 키프레임 그러면 뭐 어쨌든 그 어려워 보이는 것 같고 뭘 자꾸 건드려야 되고 뭘 눌러야 되고 중요한 거는 모든 오디오가 되든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오디오도 애니메이션 시킬 수 있어요. 왜?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거는 동영상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게 기본이죠. 프레임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 각각의 프레임은 짧지만 이 프레임 하나에도 속성이 있고 이 프레임 하나에도 속성이 있고 이 프레임 하나에도 속성이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안 건드리기 때문에 시작과 끝날 때까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거죠, 그죠? 그런데 얘를 변화를 줘보자. 그게 키프레임 기능이다. 속성을 변화를 시킨다. 자, 시작할 때 이 정도 크기였어. 조금 지나고 나서 이 정도 크기를 만들었어. 확대를 시킨 거야. 그러면 나는 시작할 때는 전혀 안 건드렸고 여기서만 이렇게 키웠어. 그럼 요 중간에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깨끗이 알았어. 요만한 데서 이만하게 클 때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크도록 갑자기 팍 커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만 커질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끝날 때까지 커지도록 요 중간에 대한 애니메이션이라는 말이야. 애니메이션이라는 의사는 동작에 대한 변화를 주는 거야. 그거는 알았어. 내가 할 일은 뭐냐? 시작부 어느 부분에서 자 키프레임 나 쓰겠어. 키프레임 쓰겠어라고 해야 돼. 쓰겠어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속성만 바꾸면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죠? 내가 시작할 때 분명히 여기서 확대에 대한 키프레임을 바꾸겠어. 위치에 대한 키프레임을 바꾸겠어. 라고 체크를 해주고 실제 이 지점에 그 속성들에 대한 것을 바꿔주고 키프레임 체크를 해야 자기가 정보를 보고 이걸 지금 키프레임 여기서부터 건다고 했네. 그러면 얘를 어디까지 쭉 보니까 뒤에 키프레임 하나 적용되어 있네. 얘 값을 보니까 1이고 10이야. 그럼 요 중간에는 내가 1, 2, 3, 4, 5, 6, 7, 8, 9가 되도록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시작에 회전을 0도, 이 끝나는 지점에 190도를 했어요. 그러면 키프레임 내가 회전에 사용한다고 했고 끝나는 이 지점에 사용한다고 해도 90도를 했어요. 그럼 이 사이는 자기가 알아서 딱 그 지점이 될 때까지 90도를 딱 돌려줍니다. 그거를 내가 이용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래서 작업 흘러가는 것도 사실 어떻게 했냐면 위치에 대한 것, 즉 X축에 대한 위치에 대한 값만 시작 부분에 어떤 값인 거를 마이너스 얼마를 해주니까 그 사이에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해주니까 천천히 흘러가요. 조금씩 위치값을 자기가 알아서 바꿔가는 거죠. 그 키프레임 끝나는 지점에 대한 값이 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얘가 자막이 흘러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것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상이 먼저라고. 자, 내가 이런 걸 복잡한 걸 하고 싶어. 그러면 기존의 단일 기능으로 없는 것들은 대부분 키프레임 기능으로 다 해결이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하려면 키프레임에 뭐를 건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 그걸 딱 건드려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막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전환 효과라든가 뭐 웬만한 편집 효과에 있는 그 기능들이 템플릿에 있는 기능들이 이 키프레임 기능으로 전부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색상을 바꾸는 거, 또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거, 이거 다 뭐냐면 색상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두운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밝은 이 상태까지 두 개를 싹 세팅해 주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아까 이초 구간에 시작해서 어두운 상태에서 밝아지는 데까지 그 중간 과정은 자기가 메꿔줘요. 그러니까 서서히 밝아지는 것처럼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프레임 기능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중요한가를 알겠죠. 무궁무진한 응용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일단 해보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이 부분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동영상에서 자, 여기서 일단 저거 쓴다고 해야 되겠죠. 키프레임 쓴다고 해야 되니까 변형 누르니까 기본적으로 확대, 그 다음에 위치, 회전에 대한 이 세 개가 그냥 잡히는 거죠. 그죠? 그냥 요 세 개를 사용할 때는 그냥 저거 누르고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뭐, 나 위치 안 할 건데, 안 쓰면 돼요. 변화를 안 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 세 개에 대한 변화를 줄 때 그냥 요 변형 딱 눌러가지고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거 누르면 또 그 세 개다가 동시에 해제되고. 그리고 일단 딱 주니까 키프레임 걸렸다는 표시를 해주죠. 그죠? 시작 부분에서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한 요쯤 가서, 여러 번 해야 돼요. 요쯤 가서 위치 잡고 선택하고, 자, 여기서 이제 키프레임 주겠다. 근데 주는데, 마스크를 쓰겠어요. 여기 마스크 있죠? 마스크도 쓰겠어요. 마스크를 동그란 요걸로 할까요? 하트로 딱 해가지고, 자, 하트로 해가지고 지금 요 키프레임 준다고 했고, 얘를 요렇게 확대를 하고 일단 마스크 위치를 마스크에 가서 마스크에 가야 얘가 나오니까 마스크를 얘로 이렇게 맞춥니다. 확대를 좀 더 시킬게요. 마스크 가서 조금 줄여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중앙에 요 탑에 맨 꼭대기 뾰족한 부분 말고 저 부분을 지금 계속 확대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따라갈 거기 때문에 쭉 얘가 조금씩 움직여요. 이렇게 잡고 그럼 끝났어요. 지금 딴 거 한 거 없어요. 확대 하고 요 위치 값을 지금 조금 위치 값은 아직 안 바꿨네. 뒤에 동영상 위치는 그대로 지금 확대만 하고 마스크 위치만 잡았어요. 자, 그리고 또 한 요 정도쯤 가서 또 한 번 더 잡을 거예요. 이제 불이 켜졌죠? 불이 켜졌어요. 그리고 마스크 확대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좀 더 확대하고 싶으면 확대하면 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고 그냥 마스크에 대한 위치만 이렇게 다시 완전히 딱 중앙에 오고 지금 조금 움직였어요. 그리고 또 이게 그냥 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안 눌렀잖아요. 그죠? 변형을 줘야 돼요. 변형 키프레임 쓰겠다. 그래야 여기 찍히니까. 그리고 조정은 된 걸로 그냥 지금 세팅이 된 거예요. 마스크도 여기 키프레임이 있네. 그죠? 추가를 하겠습니다. 앞에도 있었나? 앞에도 마스크도 하겠다. 앞에도 마스크를 이걸로 하겠다. 그러면 그죠?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딱딱 맞춰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 정도의 선택하고, 자, 마스크 또 쓰겠다. 키프레임 추가를 하겠다. 이거 맞춰야 되겠죠. 조금 움직이세요. 그 다음에 기본 쪽에서 확대 안 할 거고 그냥 마스크로만 따라갈 거예요. 이것도 일단 키프레임 그거는 해야 되니까 눌러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에, 자, 끝에 선택하고, 자, 기본에 변형시키고, 그 다음에 마스크 쪽에 가서 위치 또 조금 달라졌죠. 요거 또 요거 키프레임 추가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 걔를 계속 따라갑니다. 됐죠? 자, 이제 끝났어요. 그럼 플레이를 해보면, 그죠? 뒤에 걸 계속 잡아가요. 마스크를 씌웠으니까 마스크 아닌 다른 부분은 뒤에 이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키프레임이 가지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했었느냐면, 자, 내보내기. 이런 나머지 기능들에 대한 거는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그냥 사용하면 그 언제 어느 시점에서 그 필터면 필터 이 기능들이 어느 구간까지 유지될 것만 생각해 가지고 그 시간 그것만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그 타이밍이 되면 그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일단 이름은 제가 뭐 편의상 안 바꿨습니다. 안 바꿨고 그대로 어제 설정됐던 대로 자기 이름 밑에 지금 0712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다른 거 건드릴 거 없어요. 프레임 속도 24프레임 오케이. 요거를 2단계에서도 조절할 수 있는데, 디자인할 때는 30프레임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저장할 때는 24프레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바꾸면 뭐가 달라집니다. 이게 달라집니다. 1분 3초라는 건 변함이 없는데, 여기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초당 프레임 개수가, 길이는 달라지지는 않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걸 올린다고 해서 30프레임 올린다고 해서 시간은 그대로잖아요. 다만 뭐예요? 용량만 커지죠. 그죠? 1초에 보여줄 수 있는 커터 수만 많아졌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보내기를 해도 됩니다. 뭐 해보면 내보내기 좀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래서 저장할 때 위치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자기가 명확하게 어디에 저장되고 있는지, 어떤 이름으로 저장되고 있는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만든 거 가지고 이제 오후에 유튜브 채널을 이제 관리를 할 겁니다. 드디어 이제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의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자기가 유료일 경우에 틱톡 버전까지 같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요 부분이 나오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취소. 이런 기능을 바로 진행하겠다는 건데 그냥 취소하면 돼요.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데, 작업하다가 항상 이렇게 딱 닫으면 이 화면이 오죠. 그럼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작업이 맨 앞에 나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정렬필 07이라고 그랬죠. C 드라이브에 정렬필 07이라고 그죠? 이 드라이브에 여기는 이름이 그냥 0712 요거죠. 그죠? 조금 전에 말했죠. 이게 이제 완전한 MP4 동영상으로 제작된 이거죠. 이거 막 당기면서 지금 자막 원래 넣었던 게 좀 밖에서 그렇죠. 동일한 위치를 계속 이렇게 추적하는 거죠. 확대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마스크 기능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어제 했는 건 아닙니다. 요거 같이 이제 활용하면 마스크 해가지고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거는 조금 전에 해본 그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확실히 글자를 작게 하고 글자 수를 작게 하고 글자를 크게 하니까 아주 효과가 잘 보입니다.